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은 뇌 기능을 높이고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하도록 도와 몸과 마음에 여러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가? 뇌 단련에서 지향하는 감사는 보편적 감사다.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겨서 무언가 좋은 것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뇌를 성장시켜라.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며 우리의 정신과 인생을 바꾼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 뇌 속에 뇌섬엽이라는 부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뇌섬엽에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비밀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뇌섬엽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뇌섬엽을 단련하면 뇌 전체가 활성화되고 뇌를 균형 있고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뇌섬엽을 단련시켜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뇌과학자이자 의학박사인 이와사키 이치로의 행복을 끌어당기는 뇌과학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는 마티웨 리카르라는 티베트 승려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의 뇌파를 측정해 연구한 결과 보통 사람과 다른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뇌에도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뇌의 엑셀 부위가 활성화되고 이를 멈추면 브레이크 부위가 활성화되는데요. 또 엑셀 부위가 활성화되면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뇌파 연구는 뇌의 엑셀 활성도를 조사한 것으로 마티웨 리카르 승려의 엑셀 활성도가 조사 대상자 1000명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평소 그의 뇌 엑셀 활성도는 보통 사람의 100배 가까이 높았는데 그보다 더 높아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타심이 충만한 상태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는 보통 사람의 500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타적으로 살면 뇌 기능이 높아지고 반대로 이기심이 강한 상태에서는 뇌의 균형이 무너져 불행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뇌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못되게 살면 손해본다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뇌 안의 비밀 부위, 뇌섬엽에는 어떤 행복의 열쇠가 숨겨져 있는지, 또 뇌섬엽은 어떻게 단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행복해지는 뇌 단련법을 이야기하는 행복을 끌어당기는 뇌과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최신 뇌과학으로 도출한 뇌 단련 방법. 뇌 단련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내 소개를 하겠다. 나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의과대학 뇌신경과학연구소에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25년 이상 뇌과학을 연구했다. 긴 세월 동안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연구해왔지만 어느 날 문득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970년대부터 뇌과학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인간의 삶에 있어 중대한 과제에 도전해왔다. 그로부터 50년간 차곡차곡 그 성과가 축적돼 왔으며 지금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머물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 더 많은 사람에게 뇌과학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아내와 함께 회사를 설립해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뇌 단련이다. 대학원 시절까지만 해도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나였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자의 길을 걸으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지금과는 다른 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싹트면서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명색이 뇌과학자인 만큼 그 행동의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권위 있는 철학자나 성공한 사업가의 저서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복수의 논문을 통해 뇌과학적으로도 타당하다는 판단이 서야 비로소 그 방법을 실천하고 결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뇌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위 사람의 반응이 전보다 좋아졌다고 느껴지거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요즘 어딘가 달라진 것 같네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즉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변화를 깨닫게 된다. 나 또한 결과를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덕분에 뇌를 이렇게 사용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깨달음을 하나하나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체험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뇌 사용법을 체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 뇌 단련이다. 그것을 완성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뇌 단련의 방법 자체는 매우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 뇌 단련의 방법은 이미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최신 논문을 포함해 250편이 넘는 논문을 검토했다. 우리의 행동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 근거가 되는 논문들을 찾아 읽고 그중 가장 뛰어난 연구를 발췌해 이 책에 소개했다. 지금까지 뇌과학에서는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억에 깊이 관여하는 해마, 그리고 의욕을 좌우하는 중뇌의 도파민 세포 등을 주로 연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뇌의 특정 부위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뇌섬엽이다. 뇌섬엽은 뇌 안쪽 깊이 묻혀 있어 접근이 어려운 탓에 그동안 연구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뇌섬엽을 단련해 뇌 전체를 균형 있고 유기적으로 사용하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즉, 뇌 단련은 뇌섬엽을 훈련해 뇌 전체를 균형 있고 유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뇌의 각 부위는 기억, 이성 등 저마다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중 뇌섬엽은 사회적 감정, 도덕적 직관, 공감, 음악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의존, 고통, 유머,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한 반응, 구매 여부 판단, 음식 취향 등 매우 광범위한 기능에 관여한다. 만약 뇌섬엽에 장애가 생기면 무기력해지고 상한 음식을 먹어도 이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또 뇌섬엽으로 들어온 정보는 뇌의 다른 부위, 특히 전대상 피질과 전두엽으로 전달돼 의사결정에도 관여한다. 이처럼 뇌섬엽은 폭넓은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특징은 뇌에서 허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과 내부 감각을 연결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연결하며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지금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연결하는 시간적 허브의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뇌섬엽의 기능을 높이면 타인과 원만한 심리적 유대를 맺을 수 있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과거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뿐 아니라 뇌의 다른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뇌섬엽을 단련하면 뇌 전체가 활성화돼 뇌가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쉽게 끌어낼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뇌 단련의 방법은 곧 뇌섬엽을 단련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뇌 전체를 균형 있고 유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뇌 단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걸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그 포인트를 살펴보자. 뇌 단련의 포인트는 다음 6가지다. 매사에 감사하기, 긍정적 마인드 지니기,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이타심 기르기, 마인드 풀리스 실천하기, 대자연 체험하기. 어쩌면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치고는 다소 의외라고 생각되는 내용일 수도 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소득을 원한다면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니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기존의 뇌 사용 방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돈을 더 잘 벌면 행복할 텐데, 더 좋은 대학에 입학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등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틀에 박힌 방식으로 뇌를 사용한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약간의 변화로는 부족하다. 꽤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개중에는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방법에 도전해야 하는 것도 있다. 뇌 단련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 삶이 약동하기 시작하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뇌 섬엽이 주목받고 있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뇌 전체를 균형 있게 사용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지금부터 뇌 전체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프롤로그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뇌 전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열쇠 중 하나는 뇌 섬엽이라는 부위다. 뇌 섬엽은 다른 부위에 둘러싸여 접근이 어려운 탓에 오랫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뇌에서 전전두엽은 고차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등 뇌의 각 부위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 그중 뇌섬엽은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감정과 반응 중 사회적 감정, 도덕적 직감, 공감, 음악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의존, 고통, 유머,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한 반응, 구매 여부 판단, 음식 취향 등 폭넓은 분야에 관여한다. 뇌섬엽으로 들어온 정보는 뇌의 다른 부위, 특히 전대상 피줄과 전두엽으로 전달돼 의사결정에도 관여한다. 이처럼 뇌섬엽은 폭넓은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조금 더 통합적으로 말하자면 뇌섬엽은 뇌에서 허브의 역할을 담당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과 내부의 감각을 연결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연결하며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연결하는 등 시간적 허브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 같은 허브적 역할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실제로 뇌섬엽이 발달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듯 뇌섬엽은 뇌의 각 부위를 연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중계기지 역할을 하는 뇌섬엽을 강화하면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뇌섬엽이 발달한 사람은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영국 스털링 대학교 루이스 박사팀의 웰빙과 뇌섬엽의 두께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다. 웰빙이란 행복과 관련된 개념으로 1947년에 채택된 WHO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건강이라는 것은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복리의 상태를 뜻하고 단순히 질병 또는 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웰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행복한 사람이란 뇌섬엽이 두꺼운 사람이다. 뒤집어 말하면 뇌섬엽이 두꺼워지도록 뇌를 단련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뇌단련 포인트.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하기 위한 열쇠는 뇌섬엽이라는 부위다. 뇌섬엽이 두꺼워지도록 뇌를 단련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 뇌를 어떻게 사용해야 뇌섬엽이 두꺼워질까? 이를 설명하기 전에 과연 뇌를 단련하면 성장하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자. 두뇌 성장은 어린아이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어른이 되고 나면 뇌는 성장을 멈춘다. 뇌를 단련한다고 해서 크기가 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도 뇌를 단련하면 성장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1920년대에 이미 미국에서는 레슐리라는 연구자가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뇌의 유연성을 밝혀냈다. 뇌 손상으로 인해 마비됐던 원숭이의 팔과 다리가 시간이 흐르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1960년대에는 뇌졸중으로 특정 기능이 상실된 사람도 재활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아가 뇌 기능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뇌가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의 드라간스키 박사팀은 평균 연령 24세의 피험자 2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만 3개월 동안 저글링 연습을 하게 한 후 각 그룹의 뇌를 관찰했다. 그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의 뇌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저글링을 연습한 그룹에서는 동체 시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3%가량 두꺼워졌다. 연습을 그만둔 지 3개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연습 전보다는 두꺼운 상태가 유지됐다. 이 연구 결과는 뇌를 단련하면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20대의 젊은 뇌라서 쉽게 변화가 나타난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남긴다. 이에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의 보이크 박사팀은 평균 연령 60세의 피험자 50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저글링 실험을 실시했다. 25명에게는 3개월간 저글링 연습을 하게 하고 나머지 25명은 연습을 하지 않았다. 3개월 후 각 그룹의 뇌를 조사한 결과 저글링 연습을 한 그룹에서 동체 시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4% 가까이 두꺼워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해 60대도 20대와 마찬가지로 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 밖에도 터키 마르마라 대학교의 듀르 박사팀은 가르테를 수련한 경우,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휴버 박사팀은 속독을 연습한 경우에도 그 활동을 관장하는 뇌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다. 이처럼 성인도 뇌를 단련하면 뇌가 성장한다. 근육을 단련하는데 나이 제한은 없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근력을 강화할 수 있듯 뇌도 그렇다. 즉,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하는 열쇠인 뇌섬엽도 단련하면 커진다. 뇌섬엽을 단련하기 위한 노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나이가 몇 살이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그 노력의 성과를 기대해도 좋다. 뇌단련 포인트.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성장한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의 열쇠인 뇌섬엽도 단련하면 커진다. 이기심을 없애고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하는 뇌 단련법.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 또한 단련하고 싶은 부위를 자주 사용하면 그 부위가 강해진다. 연습을 통해 저글링에 능숙해지는 것은 저글링과 관련된 뇌 부위를 자주 사용해서 강화된 결과다. 그러므로 뇌 섬엽을 단련하려면 뇌 섬엽과 관련된 생각, 감정, 행동을 의식적으로 자주 하면 된다. 그렇다면 뇌 섬엽은 어떤 생각, 감정, 행동과 관련이 있을까?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고골라 박사팀은 다음과 같은 작용이 일어날 때 뇌 섬엽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글, 음악, 그림을 접하고 감동이 일어날 때, 여러 감각이 통합될 때, 사회성과 관련된 작용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때, 무언가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미국 배로 신경학 연구소의 그레이크 박사팀은 뇌섬엽은 시간 감각에 관여한다고 밝혔다. 즉, 뇌섬엽의 도움으로 우리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통합할 수 있다. 가령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과거에 무엇을 한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뇌섬엽이 관여하는 활동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뇌섬엽은 워낙 다양한 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막상 뇌섬엽을 단련하기로 마음먹어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뇌에서 엑셀에 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행복한 뇌 상태란 셀프 리스의 상태이며 셀프 리스 상태란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하는 상태다. 그리고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하기 위한 열쇠는 뇌 섬엽이다. 즉, 가장 중요한 목적은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려면 뇌를 셀프 리스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뇌섬엽이 관여하는 생각 및 행동 가운데 셀프 리스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와 뇌섬엽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뇌에서 이기심을 없애는, 즉 셀프 리스에 가까워지는 사고방식 및 행동은 다음 6가지다. 매사에 감사하기, 긍정적 마인드 지니기,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이타심 기르기, 마인드 풀리스 실천하기, 대자연 체험하기. 이는 모두 뇌를 셀프리스에 가깝게 하는 방법이며 뇌섬엽을 단련하는 방법이자 비인지 능력을 단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 항목을 실천하면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뇌 단련이다. 뇌 단련 포인트. 뇌섬엽을 단련하려면 뇌에서 이기심을 없애고 뇌를 셀프리스 상태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뇌 단련이다. 뇌 활성도가 높아지면 긍정적으로 바뀐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연세대학교 경성현 박사팀의 연구다. 연구팀은 피험자에게 감사 활동을 하게 하고 그때의 뇌 상태를 관찰했다.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는 뇌의 여러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활성도가 높아졌다. 반대로 화를 낼 때는 연결이 약해지고 활동이 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는 대뇌 변형계에 존재하는 신경세포 집단인 측자액을 베이스로 한 기능적 연결이 축두엽에 있는 뇌 일항 중 하나인 중간 축두 일항에서 강해지고 분노를 느낄 때는 그 연결이 약해졌다. 또 이 연구에서는 삶이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즉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도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커진다. 이 같은 방식으로 뇌를 사용하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모든 일에는 비록 그것이 불안하고 괴롭고 슬픈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긍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다. 뇌단련 포인트.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감사의 뇌 회로를 발달시켜라. 매사에 감사하며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딱히 고마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감사하는 보편적 감사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때 그래도 감사하라는 말을 들으면 반발심마저 들 수 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감사의 뇌 회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은 과거의 내가 그랬다. 나는 어린 시절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 괴롭고 슬픈 기억 때문에 무척이나 오랫동안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다. 어째서 저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인이 돼서도 이 같은 생각은 계속됐고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글귀를 읽어도 도무지 와닿지 않을 뿐더러 감사 좋아하네 하며 우라가 치밀었다. 내가 그토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웠던 것은 감사의 뇌 회로를 돌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감사의 뇌 회로가 발달하지 않아 감사를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감사의 뇌 회로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에게 힘들 때도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평소 근육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게 올림픽에 출전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려면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 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 감사의 뇌회로를 단련해야 한다. 감사의 뇌회로가 발달하면 더 많은 일에 감사하게 되어 마침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뇌 단련 포인트. 감사하는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감사의 뇌회로가 발달해 매사에 감사하게 된다. 머피의 법칙을 셀리의 법칙으로 바꾸자. 우리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겨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뇌의 특성을 생각하면 그 순서는 반대가 돼야 한다. 즉,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뇌가 활성화돼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부정적 사고방식은 뇌에 브레이크를 걸어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에서 좋지 않은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현상인 머피의 법칙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알아차릴 수 있었을 호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악재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또 다른 나쁜 일이 도미노처럼 잇따른다. 평소 긍정적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뇌의 기능이 활발해져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기발한 발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을지 모른다. 대운이 들어올 것이라는 점괘를 뽑고 나서 공교롭게도 길에서 돈을 줍는다든가 일이 잘 풀린다든가 생각지 못한 좋은 제안을 받는다든가 하는 일 말이다. 뇌과학적 관점에서는 대운이 들어온다는 점괘 덕분에 긍정적 마음을 갖게 돼 뇌의 기능이 활발해짐으로써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주인 잃은 돈이 눈에 들어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평소 긍정적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평소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쇠퇴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 마음가짐을 유지하려면 평소 꾸준히 뇌를 단련해야 한다. 뇌 단련 포인트.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평소 긍정적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뇌를 단련할 수 있다. 이것이 셀리의 법칙을 일으킨다. 긍정적인 말은 뇌 전체를 활성화한다. 긍정적인 말을 듣느냐, 부정적인 말을 듣느냐에 따라 뇌의 활성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의 마르틴 로체스 박사팀은 피험자 24명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와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의 뇌파를 각각 측정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먼저 뇌의 엑셀이 작동하며 뇌 전체가 활성화됐다. 반면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뇌의 엑셀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려주자 뇌의 브레이크가 강하게 작동하며 부정적 감정이 일기 시작했다. 우리는 부하 직원이나 후배 혹은 자녀를 성장시키고자 할 때 격려의 의미랍시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곤 한다. 이렇게 쉬운 일도 못하면 어떡해. 이런 것도 못하면 곤란해. 물론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이 연구 결과는 부정적인 말로는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보자.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분명 잘할 거야. 널 믿어. 이 같은 긍정적인 말이야말로 뇌를 활성화해 사람을 더욱 성장하게 한다. 뇌 단련 포인트.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비결은 긍정적인 말을 한다이다. 이타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 중 누구의 소득이 더 높을까? 퇴근길 지하철 안, 나는 녹초가 된 상태고 옆자리에는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지만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했다면 이 또한 소소한 이타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을 보면 어쩐지 손해보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예전에는 나도 그렇게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해봤자 실속도 없고 오히려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과연 이타심과 행복한 삶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에릭슨 박사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중 누구의 연간소득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8%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답했고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답한 사람은 9%에 불과했다. 역시나 많은 사람이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다소 약삭빠른 사람이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자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4,01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기부나 봉사활동 등의 이력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향이 이타적인지 이기적인지 파악했다. 그 후 14년간 조사 대상자의 연간소득을 추적 조사했다. 처음에는 양자 간 소득이 비슷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타적인 사람의 연간소득이 이기적인 사람을 앞서기 시작해 최종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의 연간소득 증가율은 이기적인 사람의 1.5배에 달했다. 많은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이타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어째서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타적인 사람은 직장에서도 항상 주위 사람을 배려한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 말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를 돕는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덕분에 이타적인 사람은 주위 사람의 신망을 얻는다. 그리하여 중요한 업무를 위임받거나 리더로 발탁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승진으로 이어져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한편 스웨덴 롤레오 공과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구성 간의 유대를 증시하는 조직에 이타적인 사람이 있으면 생산성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고로 구성원 간의 유대를 중시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도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았다. 이는 구성원 간 유대를 중시하는 조직에 이타적인 사람이 없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힘이 돼주고 싶은 상대 또한 평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공경에 빠지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부터 들지 모른다. 이처럼 이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생겨도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앞에서 다른 사람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타심을 가진 사람은 이 같은 관계를 쉽게 형성한다.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언젠가 그것이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이타심을 갖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뇌 단련 포인트.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뇌는 본래 이타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이타심을 갖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듯하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막상 힘든 일이 닥치면 자신부터 챙기게 된다. 이 또한 이타심의 뇌회로가 단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뇌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타심을 갖기 어렵다.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이다. 이타심을 갖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등 무엇이라도 좋으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길 바란다. 1일 1선이라는 말이 있다. 하루 한 가지 좋은 일을 한다는 뜻인데 실은 이것이 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1일 1선을 꾸준히 실천하면 이타심의 뇌회로가 단련돼 차츰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타심을 갖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뇌는 본래 이타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크리스토브 무어 박사팀은 경두계 자기 자극법으로 피험자의 전전두엽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전전두엽은 뇌의 사령탑이라고도 불리는 부위로 감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판단에 관여한다. 또 전전두엽은 뇌의 각 부위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발달하는 부위라서 전전두엽의 기능을 억제하면 본능에 가까운 뇌의 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전전두엽의 일부 기능을 억제하자 이타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의 뇌는 본래 이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자신과 상대가 공존하는 상태가 이타, 즉 셀프리스의 상태다. 지극한 이타에 도달하면 자아가 사라지고 타 안에 자신이 포함되는 상태가 된다. 이타의 타는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는 타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나아가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속임을 당하거나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전전두엽의 일부가 이기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기적인 행동은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에너지가 소모된다. 뒤집어 말하면 이타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연체에 가까운 인간이며 에너지도 덜 소비한다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이타적인 사람은 엑셀을 가볍게 밟는 것만으로 경쾌하게 질주하는 가속 성능과 뛰어난 연비를 겸비한 훌륭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이타심을 갖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먼저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자연히 이번에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 평소 감사하는 마음과 이타심의 뇌 회로를 꾸준히 단련해두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뇌 단련 포인트 1일 1선을 실천해 이타심의 뇌 회로를 단련하면 차츰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어렵다면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마인드풀리스는 집중과 이완이 공존하는 상태. 먼저 마인드풀리스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마인드풀리스의 1인자로서 이를 의료 분야로 확대 적용한 존 카바찐 교수는 마인드풀리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의도적으로 판단을 배제한 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형성되는 의식. 즉 마인드풀리스는 잡다한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오롯이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행위는 명상에 가깝다. 명상을 통해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으로 집중과 이완이 공존하는 가운데 정신과 육체, 그리고 뇌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정신을 집중하면 거기에 이기심이 끼어들 여지가 사라지므로 뇌에서 이기심을 몰아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뇌 단련 방법이기도 하다. 마인드풀리스는 최근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그런데 사실 마인드풀리스의 원류는 불교의 선이다. 하지만 동양보다 오히려 서양에서 명상과 자선 문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서양 문화권 학자들이 명상과 자선을 연구해 발표한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정도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내과, 정신과, 말기 의료 등의 의료 프로그램에 마인드풀리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며 마인드풀리스가 우울증이나 의존증을 개선하는 등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아가 의료 이외의 분야, 즉 질환이 없는 사람도 마인드풀리스의 효과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마인드풀리스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 페이스북, 골드만삭스, P&G, 인텔 등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 없이 업무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 직업 연수 등의 마인드풀리스를 도입하고 있다. 뇌 단련 포인트
마인드풀리스는 뇌에서 이기심을 몰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뇌 단련 방법이다. 마인드풀리스를 습관화하면 뇌 노화가 멈춘다. 뇌과학 분야에서는 1990년대부터 뇌의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기능적 MRI라는 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마인드풀리스를 실천하고 있을 때 뇌의 상태를 더욱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마인드풀리스가 뇌의 노화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뇌는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이를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뇌가 위축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었으니 그것은 스트레스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를 망가뜨리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쌓여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마인드풀리스를 실천하면 그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인드풀리스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전두엽, 해마, 그리고 뇌선엽 등이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전두엽은 복잡한 인지행동, 인격의 발현, 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조절에 관여하는 영역이며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고 뇌섬엽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브의 역할을 한다.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 및 노화로 인해 그 피질이 얇아지는데 마인드풀리스가 이런 현상을 늦추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가드 박사는 평소 마인드풀리스를 실천하는 32명과 그렇지 않은 15명의 뇌 기능을 수십 년에 걸쳐 조사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은 나이에 비례해 뇌 기능이 저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마인드풀리스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70대에도 40대와 같은 뇌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은 노인이 됐지만 뇌 연령은 40대에 멈춘 것이다. 마인드풀리스를 습관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뇌의 노화도 더 빨리 멈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처럼 하루라도 빨리 마인드풀리스를 시작해 뇌를 활성화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뇌 훈련 좌선을 꼭 실천해 보기 바란다. 뇌 단련 포인트. 마인드풀리스를 습관화하면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행복을 끌어당기는 뇌과학 읽어드렸습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만으로 뇌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